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이준석 끌어안기가 결과적으로 이준석을 고립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바른정당 시절 이준석과 함께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도가 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줘야 한다면서 이준석의 가치를 한껏 띄웠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준석이 부산까지 달려간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부산 행위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당 안팎에서 이준석에 대한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준석과 하태경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바른정당 시절 그리고 국민의힘에 끼어들어오기 직전 정당인 새로운 보수당까지 함께 해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간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옹호론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얘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하태경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DJP, 그러니까 김대중, 김종필 연대에 빗대면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내각 추천권과 공천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에게 내각 추천권과 공천권을 줘야 한다. 와, 하태경 말만 듣고 보면 이준석이 윤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대통령의 버금가는 거물급으로 느껴지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DJP 연대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소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의 첫 단일화 사례로 꼽힙니다. 자, 이 연대로 인해 김대중 후보는 이회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지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이후 김종필 총재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지명권, 내각제 추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하태경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대중과 김종필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을 일단 동일선상에 놓고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자, 우선 전제부터가 무리가 있거나 틀렸죠. 하태경은 DJP 연합 당시 김종필이 충청권에 지분을 가진 것처럼 이준석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2030으로 대변되는 이준석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하태경은 DJP 연대와 같이 이준석 세력과 2030 세력이 없었으면 대통령 선거 승리가 위험했고 지방선거도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석 세력이 빠지면 총선 때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세력을 하나의 지분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게 지분을 줘야 한다. 그 지분이 뭐냐? 바로 내각제 추천권도 주고 공천권도 줘야 한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하태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준석이 한국 정치사의 거물로 손꼽혔던 김대중과 김종필에 비유할 정도의 거물급이 됐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납작 엎드려서 내각 추천권과 공천권을 줘야 할 만큼의 막대한 세력을 가진 정치인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하태경의 오늘 주장을 들으시고 연관돼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그 당시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막판까지 속을 썩이면서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였냐? 바로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였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선 뒤 합당은 이루어졌지만 공동정부 실현은 사실상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기는 했지만 정부 공식 출범 이후 안철수계가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하지도 않았고 안철수가 추천한 인사가 내각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라는 약속은 왜 유명무실해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의 속성 때문입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게 한 지붕에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할 수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전 일인 하태경이 말한 DJP 연합은 어땠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상 첫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그런 것에는 성공했지만 양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 당선과 내각제 개헌, 김종필 총재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당초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난 과거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물론 선거 승리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결국엔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단일화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야말로 일정 부분 상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 또는 세력 간에 이루어진 연대 또는 단일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을 수평적 관계에 놓고 이준석이 어떤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인물로 정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태경의 이준석에 대한 과대평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김종필의 충청권처럼 지역 기반도 없고 그저 나이가 좀 어리다는 것으로 젊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젊은 층들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나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우리나라 젊은 층을 대변하고 그 세력이 있다는 하태경의 주장은 그저 언론에서 이준석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을 뿐이지 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태경의 말처럼 이준석에게 공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줄 만큼 이준석이 가진 세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고작 해봤자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현주 등등등 조직 부적응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청년을 대표할 만큼의 인성과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준석의 인성이나 성품이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성의 어떤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공천권이나 내각 추천권을 줄 만큼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양 호도하는 하태경이 참 한심스러운 것이고요. 하태경 본인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하태경 네가 이준석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